안녕하세요. 수의사 아빠입니다. 앞으로 저는 예방접종에 관한 문제를 시리즈로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강아지가 첫 번째 동물병원을 방문한 이유가 바로 예방접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강아지가 15년을 산다고 했을 때 평생 동안 맞게 되는 그 백신의 횟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무려 82회나 됩니다. 여러분은 이 백신의 접종 횟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백신이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예방해주고 항체를 생성해 주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백신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근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도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략 한 9가지 그런 주제들을 나눠서 영상을 찍어 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이 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가? 백신 접종은 의무인가 선택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면역과 항체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백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백신의 접종 시기. 우리가 보통 강아지가 태어난 후 6주에서 8주에 첫 접종을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과연 그 시기가 너무 빠르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과연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추가 접종 꼭 해야 하는가? 병원에서는 매년 접종을 추가하도록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요. 과연 매년마다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는 것, 과연 계획에 안전한 것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혼합 백신과 단독 백신. 혼합 백신은 우리가 흔히 맞는 종합 백신입니다. DHPP나 또는 DHPPL을 혼합 백신이라 하고요. 그리고 단독 백신은 캔넬코프나 광견병 또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한 가지 바이러스만 들어있는 것이 바로 단독 백신입니다. 그럼 혼합 백신과 단독 백신 어느 것이 더 안전한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코어 백신과 논 코어 백신. 코어 백신이라 하면요, 강아지에게 쉽게 전염이 되면서 또 위험한 질병, 우리가 강아지에게 반드시 맞춰야 될 필수적인 백신을 코어 백신이라 하고요. 논 코어 백신은 강아지에게 꼭 맞추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백신들, 그리고 맞춰도 큰 효과가 없고 그리고 또 부작용이 큰 그런 백신을 논 코어 백신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 백신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백신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럼 대안으로는 어떤 백신 접종 스케줄이 과연 가장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항체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 면역력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영상 시리즈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요, 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가. 먼저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결코 백신을 반대하거나 백신의 효과를 부정하는 수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저는 백신의 그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호자에게 알려준 다음에 보호자가 정말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잘 들어보고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백신을 반대하거나 백신의 효과를 부정하는 그런 수의사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백신을 맞는 것은 의무일까요? 선택사항일까요?
예. 지금 사실 법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백신 접종은 광견병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접종은 사실 보호자들에게 선택에 의해서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들은요, 태어나면 당연히 백신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물병원에서 제한하는 스케줄에 따라서 꼬박꼬박 백신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 백신은 의무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마다 백신에 대한 특이 반응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강아지에게는 백신을 맞아도 아무런 이상이나 부작용이 없을 수 있지만 어떤 강아지에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쇼크나 그런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강아지의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 특이성과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본 후에 백신을 맞춰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백신은 결코 면역력을 주입해주는 주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항체가가 높아지고 면역력이 더 강해진다고 하는데요. 백신은 결코 면역력을 주입해주는 주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은 결코 그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강아지는 파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파부에 절대 걸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파부 백신을 맞았더라도 그 강아지의 현재 몸 상태와 면역력에 따라서 그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다 맞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하고 계속해서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계속해서 진화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 백신의 기술들은 그것을 따라가기가 사실 너무나도 지금 현재 속도는 느립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모든 질병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강아지가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도록 하여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백신을 맞는 것, 선택은 보호자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의사가 선택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백신의 장점과 단점, 이 두 가지를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정말 우리 키우고 있는 강아지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은 백신 꼭 맞아야 하는가? 백신은 선택인가 의무인가? 백신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백신이 모든 질병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고요.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다음 영상에는 면역과 항체에 대하여, 그리고 백신이 우리 강아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어떤 작용 기전을 통하여 항체를 만드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